자궁과 난소 모두 이제 제거를 하고요. 우울증이 딱 그때 시작이 됐는가 봐요. 저한테는 그런 거는 생소한 단어라 가지고 암이라는 거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왔어요. 혹시나 병원에 갔다가 다시 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전 세계 여성암 발생률 2위. 1분에 1명씩 이 암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고요. 매년 절반이 사망을 한다는. 무려 2분에 1명씩 여성의 목숨을 앗아가는 공포의 암 자궁암.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명의 가운데 명의를 모셨습니다. 85% 정도는 3, 4기 말기에 발견됩니다. 5년 생존율이 10% 채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인가 맞춘 것 같은데 수술을 했는데도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제왕절개를 할 경우에는 성영삼 교수와 함께하는 자궁암의 모든 것.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질문을 받는 분은 오늘 처음. 나팔관을 띄어냈거든요. 다궁경부 상피내암 수술을 받았어요, 사실은. 결과 보여주세요. 예상치 못한 그녀들의 자궁 건강 적신호. 검사 결과 3가지 이상 소견이 몸친 가족들의 자궁 검사 결과는 방사선 치료는 42번. 죽음의 문턱에서 자궁암을 극복한 오늘의 몸씨. 오늘의 특별한 밥상 바로 암흑 같은 고통의 나날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 음식의 정체는 여자들한테 좋다 그래가지고 개발한 거예요. 씹히는 나를 위해, 내 아내를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외국인 건강 프로젝트 나는 네, 2016년 몸신 대기회 암 명의에게 듣는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계획으로 저희가 암 특집 대장정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제작진에게 가끔 전화 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덕분에 제가 질환을 찾아냈습니다. 암을 조기 발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도 덕분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몸신 가족 조갑경 씨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국민 며느리 이시은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떠세요? 두 분 평상시에 건강에 관심 많으시죠? 물론이죠. 아무래도 저희가 또 제가 조민희 씨랑 동갑이에요. 네. 되게 어려 보여.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래. 아니 하지 마, 진짜. 아니 동갑이 올라간다, 나. 아니 조민희 씨도 잘 알잖아요. 저희가 요즘 갱년기가 좀 오기 시작해서요. 니네가 그럼 나는 오죽하겠니, 지금? 니네가 그럼 나는 오죽하겠니, 지금? 나 지금도 말하는데 손바닥에서 열이 나서 죽겠어. 아니 언니가 저희보다 더 어려 보이세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여성병 플러스 제가 사실 오늘 허리도 굉장히 아프고요. 아이고. 맞아. 네, 아픈 데가 많이 생겼어요. 아유. 그래서 남편이 싫어하겠다. 건강에 싫어하겠다. 건강에 관심이 너무 많죠. 네. 조갑경 씨 뭐 다 겪은 이야기. 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파도 절대로 표를 내면 안 됩니다. 남편이 싫어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쫓겨나면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아파도 안 아픈 척하고. 저는 홍사범 씨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죠? 네. 저도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조민희 씨 짜증이 나요, 그죠? 요즘에? 아우 짜증나 죽겠어 진짜. 아유 나는 뭐 사랑만 받았으면 그게 뭔지 몰라. 장덕이 내가 아는데, 장덕이 내가 아는데 그러더라. 아유, 참 가운데 세 분이 개 모임 하는데 옆에서 뭐 하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참. 어머, 용순이 언니도 있었네. 언니 왔어? 오늘 스튜디오에서 무슨 일이 날지 궁금해집니다. 이분들과 함께 나는 몸신이다 진행할 주제를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암 명의에게 듣는다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다룰 이 암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가운데 유방암 다음으로 2번째 많은 발병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암이 한 해 53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데요. 이거를 수치로 이제 계산을 하면 1분에 1명씩 이 암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더더욱 중요한 문제는 매년 이 가운데 절반이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절반이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조기에 발견하면 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가 넘는데요.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1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것은 요즘에 20, 30대에도 이 암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암 명예에게 듣는다 8탄 오늘의 주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암 명예에게 듣는다 8탄 2분마다 한 명씩 사망 자궁암 이야기. 걱정이지. 사실 자궁은 암만 걱정이 아니죠. 여성들은 다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그래서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요즘 40대 이상뿐만 아니라 20, 30대에도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오 박사님. 그러게요. 사실 이 자궁의 건강은 여성의 건강을 표현한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요즘에는 20, 30대도 자궁암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자궁을 잘 관리하려면 초경을 시작하는 나이에서부터 관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요즘같이 초경이 빨라지고 또 임신 출산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10대부터 7, 80대까지 자궁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가 바로 요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뭐 저를 포함해서 뭐 임경숙 교수님도 계시고 또 앞에 네. 이제 3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자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늘 신경을 쓰는데도 뭐 자궁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러면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제가 자궁경부 상피내암 수술을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때 셋째 석주를 가졌을 때, 그러니까 아기를 가진 것 같아서 산부인과 이제 진료를 갔는데요. 뭐 너무 심각하게 잠깐만 와보세요 하더니 저를 앉혀놓고 아이를 낳으셔야 할지 아니면 낳지 말으셔야 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굉장히 사실은 무섭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는데 너무나 다행이었던 거는 금방금방 진행은 없으니 아이를 낳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낳고 나서 나중에 한참 있다가 수술을 제가 했거든요. 그때가 30대 초반이었고 또 더군다나 여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임신을 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 네, 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전조sun환 같은 거 전혀 그거를 못 느꼈었어요? 저는요, 제가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다행이었던 게 이제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부인과를 가게 됐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이 사실은 아줌마가 돼도 산부인과 가는 거 사실 되게 꺼려요. 그렇죠, 저도 꺼려하죠.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전조 증상이 정말 전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여튼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 네. 석주가 효녀야. 그렇죠, 그렇죠. 석주를 임신을 보면. 했으니까 네, 그걸 맞아요. 발견한 거야. 네. 야, 이건 뭐 참. 계획도 아니었고 어쨌든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알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이쁜 짓 하더니 지금까지도 이쁜 짓. 아유,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이쁜 짓이 아니라 크게 말썽 안 부리면 이쁜 짓 아니에요? 건강하고. 요즘 그렇잖아요. 나도 그 딸은 정말 이뻐요. 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왼쪽 눈에 넣었다 눈 터지는 줄 알았다니까. 이쁜 거야. 예. 어때요? 뭐 저희 건강 특별히 뭐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 저 부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자궁이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은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첫째하고 둘째를 이제 출산을 했는데 그 중간에 그 자궁의 임신이 한 번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팔관을 떼어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둘째를 출산을 하면서 제가 나머지 나팔관도 같이 절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좀 생리통이 이렇게 심해지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처녀 때는 생리통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또 생리불순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6개월 전에는 한 3개월을 생리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귀추 폐경되려고 그래요. 이게 귀추 폐경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언니 뭐 경험담이 언니 잘 아는구나. 아니 우리 내가 뭐 그냥 다 서로 편안하게 하시죠. 네. 오늘 저희 남성분들이 어쩌면 아니 그래서 내가 민망해서 부끄러워서. 그래서 제가 한 3개월이 없길래 그 걱정이 됐는데 네. 또 다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했더니 이번에는
한 2주를 연속을 하는 거예요. 또 근데 하혈하듯이 막 양이 너무 많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일정하게 주적으로 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 자꾸 살피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네. 마음은 좀 가라앉고 막 이런 시기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검사 결과가 너무 궁금합니다. 뭐 할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성들이. 아니, 정말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자분 그리고 전국의 여성분들이면 다 자궁 건강이 정말 굉장히 염려가 되실 거는 같아요.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년간의 그 주요 수술 결과를 통계 분석한 결과요. 자궁암 그리고 자궁암 전 단계의 병변으로 자궁 결제술을 받은 그런 여성이 하루에 약 그 10명 정도의 여성이 자궁 절제술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에게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자궁. 자궁 적출 수술을 했어요. 자궁, 난소, 절제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10명의 여성이 자궁을 잃고 있다. 대체 무엇이 여성들의 자궁을 위협하는 걸까? 자궁암 완전 정복. 국내 부인암 치료의 최고 권위자 송영상 교수. 출산을 많이 한 경우에 근종 같은 것들이 자궁암으로 생리통 자체가 어떤 사인일 수 있습니까? 네, 사인일 수가 있죠. 그동안 궁금했던 자궁 건강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결과 보여주세요. 그 누구도 절대 안심할 수 없다. 뭐죠? 보이고 있는 게 난소 그 혹입니다. 자궁. 몸신 가족들의 자궁 검사 결과는 오늘 처음 알았고요. 난소암과는 무관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2개월 동안 한 10kg가 빠져버려요. 아이고. 수술 시기가 늦었다 하시더라고요. 11년 전 청천벽력 같은 자궁암 진단 후 지금은 완치. 치열한 전쟁 끝에 완치 판정을 받은 오늘의 몸신. 오늘의 특별한 밥상. 그녀의 건강과 웃음을 찾아준 영양 만점 음식의 정체. 구수한 맛도 있어요. 담백한 맛? 대박입니다. 잠시 후 공개됩니다. 2016년 몸신 대기획 암 명예에게 듣는 8번째 시간, 오늘 자궁암 기다렸습니다. 예, 이 반가운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의 주치의 역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명의 가운데 명의를 모셨습니다. 자, 어렵게 모신 오늘의 몸신 큰 목소리로 같이 모셔보도록 하죠. 나와주세요. 몸신! 30여 년간 오직 여성 건강을 위해 끝없는 연구를 주도해온 자궁암 치료의 최고 명의. 잘못된 상식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자궁 건강의 모든 것을 속 시원히 알려줄 산부인과 전문의 송영상 교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네, 산부인과 전문의 송용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자궁 건강, 자궁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자궁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환자분들이 이제 산부인과 왔을 때 생각외로 그 부정확한 상식하고 편견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좀 올바른 상식을 오늘 좀 알려드리고자 해서 그 두 가지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송용상 교수님 어떤 분이신지 이진한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박사님은 대한암예방학회 회장 그리고 서울대 암연구소 소장을 역임을 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암병원 부인종양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송영상 박사님은 저 자궁경부암 백신 여러분 아시죠? 네. 그 자궁경부암 백신이 국내에 들어올 때 안정성에 관한 임상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임상시험을 주도적으로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장수 연구 관련 석학들 모임이 있습니다. 나파 연구 모임인데 10년 가까이 이끌고 또 계시고요. 또 지금까지 10여 권의 산부인과 교과서를 저술하셨고요. 또 4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자궁암 치료의 최고 권위자라고 불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명의 송영상 교수님 대단한 분이신 거죠. 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자, 제가 이게 바로 여성의 자궁이죠. 이게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자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궁은 크게 두 부위로 나누게 되는데 이 자궁 체부, 이 체부는 아기 임신을 했을 때 그 아기가 이 체부 안에서 10개월간 자라는 거죠. 그리고 자궁 경부가 있습니다. 이 자궁 경부는 아기가 임신이 돼갖고 유산이 안 되게 10개월간 보호해주는 일종의 방어막이 되겠습니다. 네, 이쪽이요. 네. 자궁 그 경부 쪽은 이게 입구 쪽이죠. 이쪽은 보통 질과 연결이 돼 있어서 아기 낳을 때 산도로 활용이 되게 됐죠. 네, 이게 실제 크기와 어떻습니까? 실제 여성의 자궁. 실제 크기보다는 좀 다소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계란 하나 정도 그리고 아기 주먹 정도 크기밖에 되지를 않죠. 그리고 이게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거의 한 500배까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신기해요. 500배도. 그러면 이게 아주 얇아지면서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대개는 이게 부피가 세포가 많이 느는 게 아니고 네.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커지면서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일을 겪으니 여성의 자궁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얼마나 무리가 되겠어요. 그렇게 됐다가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오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임신하고 출산한 다음에 대개 한 6주 정도 지나게 되면 원래 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6주간은 그 산역기라고 부르죠. 근데 사실 저희 엄마도 자궁에 임신이 한 번 된 적도 있었는데 자궁에 임신이 되는 경우는 어디에서 임신이 착상이 되는 거였어요? 그 자궁에 임신되는 부위는 굉장히 많은데 가장 흔한 것은 이 나팔관의 임신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기가 만들어지는 위치는 바로 이 나팔관에서 만져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떤 손상이 있다든지 그때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아기가 안착을 하는 거죠. 자궁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게 이제 자궁박 임신이라고 하고 이게 아기가 이제 10개월간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만치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파열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일을 또 이시은 씨가 겪으셨다는 말씀이신데요. 자연 유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궁에 생길 수 있는 암에 이제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그 자궁암이라고 그러면 자궁 여러 부위에 생기는 그 암들을 전부 총칭해갖고 부르는데 자궁 경부암은 암세포가 자궁 입구인 경부에서 발생해갖고 성장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궁 경부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성접촉을 통해 갖고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성에서는 한 65%가 자궁암이라고 할 때 자궁 경부암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자궁 경부암을 자궁암이라고 부르는데 자궁 체부암은 자궁 내막에서 그 암세포가 자라는 질환이 있고 자궁 내막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체 자궁암 중 그 35% 정도를 차지하고 주로 그 여성 호르몬의 과도한 분비로 인해 갖고 생긴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난소암이 이제 굉장히 요새 증가하는 추세로 있는데 난소는 여성 호르몬을 만들고 난자를 배출해 갖고 임신을 유도하는 일종의 생식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위치가 이건가요? 이쪽에 양쪽에 하나씩 양쪽에 있죠. 주머니가 있죠. 네. 그리고 보통 크기는 살구씨 정도 크기니까 요거보다는 좀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소암은 이 난소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국내에서는 매년 한 2,200명의 여성들이 최근에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이요? 암 중에서도 그럼 가장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암 종류가 있을까요? 병이 진행되면 전부 다 예후가 안 좋은 거는 그 공통 상황인데 난소암 같은 경우는 진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난소 같은 경우는 살구씨 정도 크기밖에 되질 않아요. 제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있기 때문에 의식을 하고 찾아보질 않으면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갖고 대개 3기, 4기 말기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예후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제 산부인과 가서 이제 사진으로 본 적은 있겠지만 저희들은 뭐 전혀 보질 못했는데 자궁암을 어떻게 볼 수 없겠습니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유, 어유, 맞습니다. 아유, 어유, 맞습니다. 아유, 어유.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자궁 경부에 암세포가 이렇게 그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자궁을 적출을 했죠. 그리고 그 아래쪽 노란 부위가 자궁 경부암이고, 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의 진행 정도, 그리고 환자의 건강 상태, 그리고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갖고 저희가 수술 방법이라든지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경우에서는 자궁 경부에 지금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기 말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초기암이죠. 초기암인데 저래요? 네. 와. 아니 저도 맨 처음에 완전히 초기였거든요. 네. 근데 완치율이 되게 높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기존 보통 이렇게 생존율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기수에 따른 생존율 말씀드리기 전에 자궁 경부암 발생할 때까지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보통 한 저희가 10년 정도로 치고 있죠. 그러니까 정상세포에서 암세포가 될 때까지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암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 대부분의 그 자궁 경부암은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수에 따른 생존율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궁암의 65%를 차지하는 자궁 경부암을 보게 되면 암세포가 자궁 경부와 둘레 조직으로 퍼지는 정도에 따라 기수를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네. 대개 그 진행 단계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 경부에만 병변이 국한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일기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년 생존율을 보면 1기는 90%, 그리고 2기를 접어들게 되면은 경부를 살짝 벗어나갖고 질 상부 쪽으로 진행이 된다든지 자궁 옆에 있는 자궁방이라는 그 결체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쪽으로 진행됐을 때 저희가 대개 2기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2기로 진행되게 되면 사이즈가 좀 커지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출혈이라든지 냉대화라든지 분비물에서 냄새가 이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기부터는 암세포가 질 하부 3분의 1에 그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골반 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임파절에도 전이가 있고 그래서 하지 부정 그리고 허리에 굉장히 급식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4기는 30%. 근데 4기 말로 가게 되면은 10% 미만에 굉장히 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그 자궁 앞에 있는 방광과 그 직장 그 점막이 있는데 그쪽을 침범하게 되면은 혈뇨라든지 혈변이라든지 그리고 방광과 직장에서 생기는 모든 증상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암세포가 커지면서 이제 안 될 경우는 자궁 적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몇 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 대개 그 저희가 1기하고 2기 초까지는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부분 수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자궁을 다 드러내는 수술, 전체 자궁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교과서적인 치료 방법이고 환자 나이라든지 아기를 이제 원하는 경우에 따라 갖고 부분 적출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인 치료 방법은 환자의 재발이라든지 암전이 같은 것을 막기 위해 갖고 대개 그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3, 4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2기 말부터 4기는 대개 저희가 그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암이 그렇지만은 대개 치료 방법은 국소 치료와 전신 치료가 있습니다. 암은 진행이 그 딴 데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전신 치료를 하는데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 전신 치료를 하기 전 단계가 1, 2, 3기, 4기 초까지도 되기 때문에 대개 2기 말 4기 초까지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 대신에. 네. 네. 저희가 이렇게 기수와 또 그 나타나는 증상들과 여러 가지 병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 말씀을 누구보다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좀 생각이 많아지시는 분들이 앞에 계세요. 자궁암 환우 여러분들께서 오늘 또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분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씨 먼저 마이크를 한번 들어주시고요. 언제 자궁암이라는 저는 46살에
자궁 경부암 1기 진단을 받고 자궁 적출 수술을 했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냄새가 나는 분비물이 나온다 그랬는데 저는 무색, 무치, 전혀 맹물같이 그렇게 약간 그런 것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방심을 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염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염증인 줄 알고 한 8개월을 그냥 보냈어요. 근데 그게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하혈을 하게 됐어요. 하혈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혈이 그냥 조금씩 이렇게 되는 하혈이 아니고 분명하게 뭉텅이로 하혈을 한 20분 정도 했어요. 한 20분 정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자궁 경부암 1기라 그래서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엄청 많이 놀랐어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걱정이 됐고요. 많이 놀래서 제가 우스운소리로 수술하기 전에 제 주변 정리를 다 하고 갔을 정도로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집에 있는 살림살이 다 소독하고 깨끗이 빨아놓고 이불 빨아놓고 속옷 빨아놓고 전부 다 혹시나 가서 내가 못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내가 못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만큼 제가 심각했었습니다. 네. 아유, 뭐 큰 어려움을 한번 겪으셨네요. 예. 지금 완치 그러니까. 지금은 10년이 지나니까 완치, 5년 지나니까 완치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은 뭐 많이 건강해져서 지금은 제일 제가 다 하고 아주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잘 됐다. 우리 옆에 우진숙 씨인데 남소암 3기 말래. 안녕하세요. 저는 갑자기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20일 전쯤부터 입에서 썬맛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말겠지 했는데 한 20일이 지속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는 왠지 그 산부인과를 가고 싶었어요. 그 순간에. 쓴물이 올라오는데 산부인과 제가 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이제 우리 동네 조금 큰 병원에 가니까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예. 3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궁, 난소, 요 림프까지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다 절제를 다 했습니다. 그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6차까지 했었거든요. 계속 하는 와중에도 저는 열심히 운동하고 저 나름대로 이제 뭐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그런 후유증도 저는 별로 못 느꼈어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고통스러운 증상을 갖고 계시는 않으셨던가 봐요. 되게 저희가 그 난소암은 그 침묵의 질환이라고 되게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한 85% 정도는 그 3, 4기 말기에 발견이 돼요. 1, 2기에는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침묵의 질환이라고 3기 때 그러죠. 그리고 제가 침묵의 발견하기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는 증세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증세 없다가 그저 맛있는 거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한 20일 간에 살이 한 7kg 금방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운동을 요즘에 조금 열심히 하고 식사량을 줄이니까 살이 이렇게 빠지는구나. 그래 생각했죠, 단순하게. 저기 선생님, 이게 어떤 전조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이 병을 의심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다면은 그런 거를 좀 선생님께서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자궁 경부암인 경우에 초기 증상이 이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부 생활할 때 접촉성 출혈이 있다든지 생리하고 상관없이 그 비정상적인 질출혈이 있는 경우에 초기에 좀 많이 발견될 수가 있죠. 그리고 좀 진행하게 되면 이제 하혈이라든지 분비물이 아까 그냥 하얀색으로 넣기만 할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기면은 좀 그 악취가 같이 늘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냉대하가 이제 색깔 같은 게 좀 변할 수가 있어요. 출혈이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든지 하지 부종이 있다든지 혈뇨도 있고 뭐 배변에 혈변이 있게 되면은 말기암으로 진행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5년 생존율이 그 10% 채 되질 않습니다. 그 10% 채 되질 않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다리 통증 있는 경우도 자궁암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이 바로 암세포가 임파선을 타고 림프절에서 있는 동안에 림프에 순환이 잘 안 되면서 부을 수 있고요. 이 붓는 거와 더불어 신경 조직이 눌리면서 경부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골반, 다리 쪽으로 바로 통증까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남성분들이 전립선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잘 모르고 어떻게 관리할지는 모르지만 그 전립선이 괜찮다 그러면 또 마음이 놓이는 거 있잖아요. 건강검진하시다가. 근데 여자들은요 또 뭐 특별하게 신경 쓰고 그러진 않지만 건강검진하고 혹시 자궁에 그러다가 괜찮다 그러면 깨끗합니다 소리를 들으면 또 안심하고 보내게 되는 그런 부위가 바로 자궁입니다. 이 자궁암이 이렇게 많고 많은 분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 참 속상한 일인데요. 그 원인은 어느 정도나 밝혀졌습니까? 지금 거의 밝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자궁 그래요? 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없으면은 자궁 경부암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하는 여성이라면 10명 중에 8명 정도가 평생에 한 번 이상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암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은 1명 정도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자궁경부암은 성생활하고 가장 관계가 밀접하다 보니까 성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자궁경부암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일찍 성관계가 시작된 사람이라든지 또는 이 배우자가 성관계 상대가 굉장히 여럿인 이런 분들한테서는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인한 자궁경부암 발생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유념해야 될 상황이 하나가 있는데 성적 접촉이라고 꼭 관계를 맺는 성적 접촉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성행위가 아닌 간접적인 성행위를 통해 갖고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구강성교라든지 항문성교를 통해 갖고 그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항문성교를 했을 때는 항문암이 굉장히 많아요. 90% 이상으로. 그리고 이 구강암은 이전에는 이제 흡연을 많이 해갖고 흡연으로 생긴 암이 한 60-70%를 차지했다면은 그게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바뀌고 있어요. 그럼 이 인유두종. 처음 듣는 얘기라 저는 지금 네. 이 여성들한테만 이게 해당되는지. 아니죠. 아니죠. 서양에서 자료 조사를 해보면은 그 항문성교하고 구강성교를 굉장히 선호를 해요. 그래서 남성 생식계암에도 큰 비율은 아니지만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남성들한테도 그 중요한 그 바람 인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피부에 만약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면은 본인 몸에서 그러면은 그거를 그 상대편 점막을 통해 갖고 감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 바이러스는 보통 이런 피부에다 그냥 발라갖고서는 감염이 안 돼요. 그 피부나 이런 점막 같은 거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갖고 이렇게 그 상피세포라는 두꺼운 표피세포 층이 있어요. 한 4-5층이 있는데 그쪽 제일 바닥 쪽에 감염이 돼야지 이게 그 질병을 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없으면 생기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성행위를 할 때 그 상처가 대부분 생기기 때문에 그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선생님 왜 자궁경부암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걸 맞잖아요. 근데 그 백신을 맞게 되면 아무래도 암 예방에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 그거 정말 궁금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현재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백신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백신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그 자궁 경부암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을 맞았을 때 적어도 70% 정도는 예방이 가능한 그 획기적인 예방 접종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도에 처음에 도입된 이후로 대개 9세에서부터 26세 여성들한테 그 접종을 하는 것을 적극 권하고 있죠. 근데 이 예방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릴 때일수록 면역 기능이 좋기 때문에 효과가 더 높아요. 네. 그래서 대개 9세, 13세 그리고 국내에서는 한 15세, 17세 첫 성경험하는 거를 고려해갖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올해 6월 달에 그 12세 되는 여아들한테는 2회 접종을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그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그거는 그 꼭 기억하셨다가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 자녀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 근데요, 제가 왜냐면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 들어간 애니까 1학년이니까 걔가 중1 들어갈 때 맞췄었어요. 그게 근데 그때 거의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3번을 맞춰야 된다 그러고 되게 비싼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때는 그런 인식에 그때만 해도 정말 되게 생소했기 때문에 한 번 맞추고 다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인가 맞춘 것 같은데 그리고 안 맞추면 또 소용이 없다면서요. 아, 그건 또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아, 그거 너무 궁금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맞으면 2달 있다 한 번 맞고 네네. 두 번째 맞은 네. 다음에 4개월 있다 맞게 돼요. 근데 이 기간은 2개월 이상이나 4개월 이상이 되면 되는 거지. 그 2번 맞고 5년이나 10년 뒤에 맞는다고 이렇게 효과가 없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럼 맞으면 되겠네. 맞으면 됩니다. 빨리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를 맞추려고 이제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아직 좀 어린 것 같다고. 근데 저를 좀 맞으라고 거기서 강요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44살에 맞았는데 거기에서는 이 나이 때 맞아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하라고 해서 일단 저부터 좀 살아야 될 것 같아갖고 상당히 비싸기도 하고 엄마가 건강할 때 아이들도 건강할 수가 있으니까 44살에 맞았고 3년 전에 맞았거든요. 또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5세까지는 이 예방 접종을 해갖고 효과가 입증이 됐어요. 그다음에 45세 이후는 그 뭐 50세까지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데 50세 이후에는 이게 입증이 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수술을 하고 난 사람들도 그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안 맞아도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때 수술을 했으니까 끝났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50세 이상 되면 모르지만 그 전에는 그래도 맞아도 된다 하면은 또 맞아도 되는지. 당연히 맞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맞으셔야 됩니다.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자궁 경부암을 알았던 분은 자궁 경부암을 안 알았던 분에 비해서 많게는 한 10배 정도 발생할 위험성이 10배 정도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요. 한 번도 전혀 앓지 않은 분에 비해서. 그건데 안 하면 되잖아요. 어머, 아, 그래도 그걸 또 안 할 수. 그리고 그거 상관없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거 상관없이. 모든 게 다 밝혀진 건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100%라고 그 얘기할 수 있는 그 의학 지식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어머, 수술을 했는데도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더 높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 걸리는 사람 한 번 이렇게 병이 있었던 분들은 훨씬 더 그 다른 이 인후종 바이러스로 인한 그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남성들을 위한 질문 하나 했습니다. 남성들도 이 백신을 맞으면 좋을까요? 남성들?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일단 결론은 남성들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인후종 바이러스가 그 성적 접촉을 통해갖고 되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남성들이 맞아갖고 병이 없다면은 상대편 파트너의 그 감염률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자궁 경부암 발생 빈도를 좀 낮출 수는 있죠. 근데 그게 효과가 크지는 않은 거로 돼 있지만은 어느 정도는 더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강암이라든지 항문암 경우에 있어서는 남성도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자궁 경부암이나 체부암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난소암에도 역시 똑같이 효과가 있나요?
그 백신이? 난소암은 그 자궁 경부암하고는 좀 이게 발병 기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궁 경부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인유종 바이러스가 성적 접촉을 통해 갖고 감염이 되면은 암을 유발을 하는데 난소암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정확한 원인이 알려져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발생하는 기전도 알려져 있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아기를 한 번도 분만하지 않은 여성이거나 생리하는 그 횟수가 많은 여성들, 예를 들어 갖고 초경이 빠르고 폐경이 늦은 여성인 경우에는 그 배란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생리를 많이 하겠죠. 그런 경우. 그리고 가족들 중에 유방암이라든지 그 난소암이 있을 때 발생 위험도가 굉장히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딴 분보다는 훨씬 더 그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난소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확실한 그 암 예방제가 있어요. 고위험 환자들한테는 피임약을 권합니다. 피임약을 권합니다. 왜 그렇죠? 그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네. 배란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난소 손상이 되면서 암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피임약은 배란을 억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네. 보통 여자면은 23, 4일 만에 생리를 하잖아요. 항상 20 한 1일쯤 되면 해요 생리를. 그 남들보다 훨씬 기간이 짧았죠. 거의 뭐 그러니까 예, 제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생리를 자주 했어요. 네. 좀 자주는 하는 편입니다. 보통 저희가 28일 주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21일 정도 한 3주 지나면 또 해요. 다음. 좀 자주 하는 예예. 혹시 일찍 초경을 하셨나요? 그거는 중3 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또 일찍 하신 거네요. 초경. 네, 하고 제가 폐경도 요 이제 2016년 발병하기 직전까지 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잘 들어맞는 그러네요. 예. 저가 그 좀 해당되는 것 같으네요. 또 엉뚱하게도 이 대장암이나 유방 질환을 앓은 사람이 있는 가족 중에 난소암이 걸리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이게 이제 유전자가 비슷해서 또 유전자 전달이 돼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유방암이 있는 이런 그 사람, 유방암에 걸렸던 사람은 난소암이 생길 확률이 약 2배 정도 높고 난소암이 생겼던 분은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한 서너 배가 높은 거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이나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다 이러면 이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건강검진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건강검진은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어떤 주기로? 보통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 그 성생활이 시작한 때부터 한 70세 때까지 매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 60대 폐경이 된 다음에 흔한 자궁 내막암 경우에 있어서는 증상을 갖고 저희가 진단을 합니다. 그럼 무슨 증상이냐면은 폐경 후 질출혈이 있게 되면은 자궁 내막암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상당히 높죠. 그래서 폐경 후 질출혈로 진단하는 경우 한 7, 80%가 넘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산부인과를 꼭 방문을 하게 되면은 조기 발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아니 그러면 여자들이라면 자궁 질환을 조금씩은 갖고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그 검사를 해보면 뭐 혹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질환이나 근종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자궁암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나요? 발전을?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자궁 근종이라는 거는 자궁 근처에 있는 조그만 섬유나 근육 조직에 이렇게 혹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자궁 육종이라는 그 일종의 암 종류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게 보통 1000명 중에 한 3명 미만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수술하게 되면은 자궁 근종에서 이렇게 바뀌지 않은 다른 조직 형태를 갖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궁 근종이 있을 때 암이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 우리 속설처럼 돼 있는데 보통 보면은 왜 출산을 많이 한 경우에 자궁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예, 이런 얘기들을 흔히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나요? 출산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위험도는 좀 올라갑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임신했을 때 그 신체 변화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자궁 경부 자체가 큰 변화를 겪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인종 바이러스 감염에 굉장히 취약해지는 점. 그다음에 아기 임신했을 때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높아요. 그렇지만 특별히 뭐 그 부부 모두 다 위험 인자가 없다면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생리통을 좀 여자들은 생리하기 전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게 자궁 건강에 안 좋은 건지 저희 딸이 생리만 시작하면 너무 이게 통증이 심해서 항상 진통제를 먹어야 되고 양호실에서 한두 시간씩 누워있다 수업에 이제 참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산부인과를 한번 데려가 보라고 저희 신랑이. 근데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생리통이 심하다고 산부인과 선뜻 데려가기가 그래서 이게 쉽지가 저도 않은 거예요, 선생님. 이게 자궁 건강에 안 좋은 건지 어때요, 선생님? 일단 이 분만 전에 생리통은 여성한테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아기를 놓으면 대개는 없어져요. 근데 생리통은 더 심해지지는 않아요. 그래요? 생기면 그러니까 점점 더 심해지면은 일단은 그 산부인과에 그 아기를 한번 데리고 가보는 게 낫겠죠. 그러면 아이를 낳아야 출산해야지 조금 그런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개는 없어지죠. 아, 생리통 자체가 자궁 건강에도 어떤 사인일 수 있습니까? 자궁 건강과 관련한? 그 사인일 수가 있죠. 다른 그 자궁 근종이라든지 자궁 성근종이라든지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그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그런 사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아니 그 말씀을 들으니 갑자기 걱정이 굉장히 되네요. 그러면 그 출산 후에 이렇게 생리통이 있는 저 같은 경우에 분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 문제가 되는. 지금 목소리 약간 떨리시는 그렇죠. 거예요. 없다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검사하셨고 그 검사 결과가 와 있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자궁 건강 과연 어떠한지 그 결과를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예, 너무 많은 질문을 하니까 몸 심령이 쓰러질 것 같은데. 좀 모실까요? 네, 좀 모시는 네, 게 알겠습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도 자궁암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팔관을 띄어냈거든요. 자궁 경부 상피내암 수술을 받았어요, 사실은. 결과 보여주세요. 몸신 가족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든 자궁 검사 결과는 3가지 이상 소견이 있었습니다. 자궁 근종이 한 4개 정도 현재 과연 그녀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잠시 후 공개됩니다. 암 명의에게 듣는다.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2분마다 한 명씩 사망하는 자궁암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있고요. 명의 송용상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몸신가족 여러분들의 자궁 건강 검사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검사를 하셨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자궁 경부 세포 검사 그리고 부인과 골반 초음파 그다음에 종양 표지자 검사 이렇게 3가지 검사를 무릎 많이 시행했습니다. 시작했네. 그 자궁 경부 세포 검사는 자궁 경부 쪽에 세포를 떼어낸 다음에 암 세포가 있는지 그 확인하는 검사고 부인과 골반 초음파 검사는 그 자궁, 난소, 나팔관의 어떤 형태학적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종양 표지자 검사는 그 종양에서 나오는 그 특이 물질을 검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오늘은 그 난소암 특이 물질인 CA125라는 그 특이 물질을 검사를 했고 보통 정상 범위는 0에서 한 35 정도가 되겠고 35가 넘으면 저희가 그 이상이 있다고 판별을 하게 됩니다. 자궁 난소 검사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합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 오늘 경고등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예, 위험 정도에 따라서 경고등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자, 뭐 조갑경 씨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면서 자궁 건강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먼저 저요? 이거 알아보죠. 네. 자, 조갑경 겁나냐? 씨의 자궁 건강 경고등 과연 몇 개가 들어올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고등이. 결과 보여주세요.
제가 자궁경부 상피내암 수술을 받았어요. 사실은 아이를 낳으셔야 할지 아니면 낳지 말으셔야 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자궁 경부암을 알았던 분은 자궁 경부암을 안 알았던 분에 비해서 많게는 한 10배 정도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요. 어떻게 무섭다. 어머! 어머! 아니야? 깜짝이야.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 저거 봐. 들어오잖아. 아니야, 염려. 끝까지. 아니 그러다가 없어질 수 있어. 어머 이거 봐. 없어져. 아 벌써 3개 들어왔잖아. 다 아니야. 아우 깜짝이야. 이거 아우 깜짝이야. 이거 깜짝이야. 아니 하나라도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참 짓궂죠. 아우 짓궂어요. 아웃이 나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저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요. 그렇죠. 일단 한번 겪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와. 사실은 그리고 뭐 애새끼도 셋이나 나서 지금 엄청 아직도 중학생이에요 막내가.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멀었고 하기 때문에 진짜 적어도 제가 뭐 어디에 막 이렇게 뭔가가 생긴다는 건 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 엄마의 마음이야. 근데 막 우선 저 경고등 하나가 들어왔어요. 내용이 들어왔으면 궁금하시죠? 좋았을 걸. 글쎄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송 박사님, 네. 예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갑경 씨의 경우에서는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는데요. 네? 그 조갑경 씨는 그 자궁 상부 쪽에 보면은 작은 근종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근종의 크기가 아주 작고 그 현재 복통이라든지 뭐 출혈 등 이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염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조갑경 씨가 그 가임 여성이라면은 이 크기가 커짐으로 인해 갖고 그 소변이라든지 배변 장애 압박 증상을 느낀다든지 생리 그 출혈량이 난다든지 생리통이 심해진다든지 뭐 드물기는 하지만은 그 자궁 육종으로 바뀌는 걸 걱정을 해야겠지만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그 난소암 50대 접어들면서 생기는 그 병을 더 걱정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2가지 검사 모두 정상입니다. 종양 표지자 검사는 아까 그 0에서 35가 정상범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조갑경 씨는 수치가 13으로 이렇게 정상 범위입니다. 예. 그리고 자궁경부 세포 검사 결과도 현재 정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규칙적으로 매년 검사만 해도 특별히 이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발생 위험도가 오히려 높다는 거는 본인이 잘 모르고 계셨죠? 저는요 오늘 처음 알았고요. 한 번 했기 때문에 안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냐하면 저는요 사실 나는 이미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잊어버리고 지내셨군요. 네네네. 전혀 저는 걱정을 그렇죠. 안 했었어요.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오히려 10배 이상을 더 신경 써서 자주 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근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지만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요, 선생님. 네. 1년에 한 번 검진이면 한 번 정도는 일 년에 검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가. 어우 다행이다. 이 정도로 일단 다행이다, 진짜. 하고. 그래 하나 들었으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신 씨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어요. 마지막이에요, 근데 마지막이. 이신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불규칙하고 갑자기 생리 기간이 길어지고 또 생혈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실제로 자궁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그랬던 건지 자 이신 씨의 자궁 건강 원고등 그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보여주세요. 둘째를 이제 출산을 했는데 그 중간에 자궁의 임신이 한 번 됐었어요. 그때 이제 나팔관을 떼어냈거든요. 그 뒤부터는 좀 생리통이 이렇게 심해지더라고요. 하혈하듯이 막 양이 너무 많고 막 이래가지고 똑같은 방법이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아니야. 갔다 없어진대. 저 없어질 때가 제일 걱정. 저 없어질 때가 제일 걱정.
깜짝이야. 아유 깜짝이야. 세 개나 돼. 세 개나 돼. 없어지죠. 와, 안 없어져요, 왜 저는? 예. 바로. 세 개. 뭐죠? 그 먼저 조각경 씨처럼 작은 근종이 그 발견되었어요. 근데 그 크지 않은 그 작은 근종이 한 4개 정도 발견이 됐고 1cm 정도 크기고 초음파상으로는 그 양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갖고 추적 관찰만 하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사진 그 보게 되면은 이시은 씨 초음파 결과를 보면은 그 자궁 성근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는데요. 사진에 그 빨간 동그라미 표시가 자궁 성근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어요. 자궁 성근증이라고 이제 저희가 진단을 내릴 때는 자궁 내막에 있는 선조직이 자궁 근층에 존재하게 되는 그 질병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보통 그 자궁벽도 좀 두꺼워지고 자궁 내막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안에서 그 출혈이 있게 되면 생리통도 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양이 이게 자궁이 커지기 때문에 생리양이 많이 늘 수 있는 그 2가지 모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양쪽 난소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그 부분이 보일 거예요. 네, 약간 저게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양쪽 그 보이고 있는 게 난소 그 혹입니다. 다행히 그 악성과 양성이 있는데 모양으로 봐서는 그 양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그 난소암이 대개 50대에서 한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추적 검사는 마찬가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잘 못 알고 있었던 게 제가 나팔관을 다 절개를 했기 때문에 사실 난소암과는 무관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또 그렇지 않군요. 그 최근에 이제 그 난소암이 자궁 옆에 있는 나팔관에서 그 기원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먼저 번에는 고생을 하셨지만은 나팔관이 뗐기 때문에 땀보다는 오히려 좀 그 위험도는 낮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직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렇지만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네. 다행히 자궁경부 세포 검사 결과는 정상이에요. 그리고 종양 표지자 검사도 수치가 11호 굉장히 정상 범위 내에 나와 있습니다. 이시은 씨가 진짜 자신 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들여다봐야 그럴 때인 것 같죠. 네, 그런 나이인 것 같고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암의 종양 그 수치가 좀 정상이라고 해서 그거라도 위안을 안고 대신에 좀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저도 아까 암을 이겨내신 분처럼 정말 열심히 운동도 하고 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진정이 잘 안 되긴 하네요. 그래서 네. 힘내세요. 우리 놀란 이시은 씨를 위해서 응원의 박수. 자, 이제 한 분 남았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이거 왜 이렇게 추운가 이렇게 우환이 들고 갑자기 막. 요즘 바람이 조금 차죠. 좀 우환이 들고 좀 그러네요. 아니 왜 제 이름을 부르고 좀 도와달라고.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 조민희 씨 자궁 건강 검사 결과 경고등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웃고 있는데 해맑게 웃고 있는데 왜 빨간색이 웃고 있는데 왜 빨간색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안 좋아요 진짜. 왜 소리도 아주. 어머. 아니, 저 파란 것도 있어요? 있네요. 와. 안 떨어질 뻔했어. 자궁이 건강한 거예요? 힘 한 번 주고 났다. 선생님이 부끄러워하신다. 와. 선생님이 부끄러워하셔. 초록불을 처음 봐서 저희가. 아, 초록불도 있었어요. 네. 다행이다. 한번 어때요, 선생님? 사람만 없었으면 울컥했다. 그러니까. 그 조민희 씨는 3가지 검사 모두 정상입니다. 초음파 검사, 세포진 검사,
그리고 종양 표지자 검사도 13으로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유.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애 하나 더 만들어도 되겠어요? 그러면 저는 애 만들러 갔다 오겠습니다. 아, 백년기 여사는 어디로 가고 초록불 여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사 결과 모두 발표가 났습니다. 이제 저마다 다른 이제 성적표를 받은 그런 기분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저도 저 검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검진할 때가 됐는데 이거 살짝 기간을 놓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더 이상 그냥 미루지 마시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 또 조기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수술 시기가 늦었다 하시더라고요. 방사선 치료는 42번. 11년 전 남의 일 같았던 자궁암이 나에게 찾아왔다. 다 내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들의 웃음을 앗아가고 몸신의 삶을 앗아가고 있던 자궁암. 지금은 완치. 그 자궁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 자궁암 완치의 1등 공신을 그냥 개발한 거예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이제 몸신을 모셔보겠습니다. 11년 전에 자궁암 진단을 받았지만 본인만의 비법으로 또 완치가 돼서 현재 아주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의 건강 비법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네. 11년 전 수술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찾아왔던 자궁암. 그러나 힘겨운 치료 과정과 당당히 맞서 자궁암 완치에 성공한 오늘의 몸신. 더욱 활기찬 삶을 살게 된 장순난 몸신의 비결. 지금 만나봅니다. 웃는 모습이 참 고우시네요.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년 전에 자궁암 진단을 받았어요. 지금은 완치 판정 받고 11년 됐어요.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시지만 그 11년 전에 예, 어떻게 검사를 받게 되셨고 또 결과를 받으셨어요? 저는 특별히 아픈 데도 없었어요. 없었고 근데 네팔 여행을 한번 갔는데 거기서 제가 얼마나 힘든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막 들어눕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내가 네팔에서 너무 아팠었다고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가서 건강 진단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건강검진. 그래서 저는 아니 왜 그 비싼 거를 왜 했냐고 나한테 의논도 안 하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 말고 한번 받아보자고. 그래서 이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러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짐 싸가지고 입원실 하나 해놓을 테니까 다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이 또 네, 그래서 무섭네요. 그냥 갔더니 자궁 경부암 3기 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부암 3기 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건강검진도 안 봐도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조금만 늦었으면 전이 될 뻔했다고 그러세요. 그때가 제가 11년 전 그때 연세가 54세요. 이런 일을 겪으셨네요. 네. 그때 심정. 근데 저는 그렇게 놀리진 않았어요. 그러세요? 그냥 담담하고 내가 무슨 암이야. 실감이 안 나셨나요? 예, 실감이 전혀 안 느껴졌어요. 근데 오히려 남편이 막 펑펑 막 가슴을 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눈물을 죽죽 흘리면서 왜 그러냐고 울지 말라고 그랬더니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울었어요. 아유 지금 그 울시던 남편이 오늘도 문자 보내지 않으시고 와 계시거든요. 예. 그 착한 남편이. 마이크를 좀 이렇게 받아주시고 그때 심정 어떠셨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아내한테 종합검진 한번 서비스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결과를 뭐 3기 말 이렇게 나오니까 저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고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게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고 그냥 다 내 잘못이다 싶어요. 다 내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뭘 그렇게 잘못하셨어요? 아니, 집사람이 아프면 남편이 책임이 있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어도 이겨 나갈 수 있게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뒤로는 아내한테 제가 힘든 내색은 안 했어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치료를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남편과 함께 시작을 하셨을 텐데. 네, 그래서 자궁암 하면 자궁 적출을 해야 되는데 저는 수술 시기가 늦었다 하시더라고요. 수술 시기가 늦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사선하고 항암 그 치료를 하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항암은 6번 저기가 나왔고 방사선 치료는 42번. 방사선 치료는 42번.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머. 근데 이제 항암을 맞으려면은 백혈구 수치가 5,000개가 넘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제가 백혈구가 적어요. 그래서 항암도 6번인데 4번뿐이 못 맞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은 훨씬 더 그 이후의 상태도 좋은 거고 좀 걱정이 덜 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계속 다른 치료를 받은다면 좀 고통은 더 있겠죠? 시간도 더 걸리고요. 어떻습니까? 두 가지 치료가 다 힘든데 그 요새는 2기 말부터는 방사선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항암제 치료를 동시에 같이 했을 때 성적이 더 좋기 때문에 아마 그때 시점부터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을 거예요. 두 가지 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 진짜 항암 치료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증상 같은 거는 항암 치료 하실 때?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옆에서 그냥 누워버려요. 식당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체력이 그냥 막 딸리고 그때 한 2개월 동안 10kg가 빠져버려요. 아이고. 10kg가 빠져버려요. 아이고. 그때는 날씬했었어요. 지금은 뚱뚱하지. 제가 있는데요, 뭐. 그러고 나서는 뭐 완전히 그냥 생활을 다 바꾸셨다고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전에는 고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일주일만 안 먹으면 저게 그냥 입에서 침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힘이 딸리고. 네. 그랬는데 이제 고기에서 이제 먹으려면 누린내가 막 나고 먹기 싫고 이제 오히려 고기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몸도 무겁고 막 그래요. 식습관이 완전히 바뀌는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식단부터 확 바꾸셨겠어요. 네. 뭘 드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집에서 아침에는 밥을 안 하고 어떤 방법을 하셨고? 네. 비법이 나오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갈아가지고 가족이 이제 어떻게 아침을 했고? 네. 갈았으면 야채나 뭐 미움. 일단 가르셨네. 네. 그런 아침부터 완전히 그냥 삼시세 끼 식단을 바꾸고 생활도 완전히 바꾸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서 현재 이제 11년이 지났는데 현재 몸 상태는 어떠세요? 진단 받았던 2005년도에는 일주일에 이제 5번씩 가서 항암도 받고 방사선 치료도 받고 했는데 지금 이제 작년이 10년이 지났거든요. 10년 지나니까 MRI, CT 이제 안 하셔도 되고 혈액 검사만 하자고. 뭐 저희하고 똑같은 검사 하시는 거네요, 말하자면 이제는. 일반인 되신 거예요. 네, 일반인. 완치인 거의 그래서 뭐 모임 나가면 굉장히 건강해졌다고 젊어졌다고 친구들이 자기 막내 동서 같다 막 이래요. 좋으시겠어요. 그때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본인이 본인의 얘기를 그렇게 하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우리 장순나님도 그러시지만 남편분도요 피부가 제가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혈색이요. 그리고 혈색이 좋으시고 정말 주름도 없어요. 두 분이 다 그러신 거예요. 혼자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시죠? 8개월 연하예요. 어쩐지. 좋겠다, 언니. 저 언니는 무슨 복이야.
그래. 싼 거지. 이거 저기 결과 이렇게 만든 그 무엇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거 갈았대요. 저 빨리 좀 보여줘요. 예. 아니 지금 말씀하시고 싶어서 막 그러시거든요. 이 자궁암을 극복하게 한 오늘의 특별한 밥상 공개하겠습니다.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누워버려요. 지금은 완치 판정받고 자궁암과의 치열한 전쟁 끝에 완치 판정을 받은 장순난 몸씨. 특별한 밥상. 그 무엇이 뭔진 모르겠지만 빨리 좀 보여줘요. 바로 이거 밥 한 숟가락조차 들기 힘들었던 몸씨를 일으켜 세운 영양 만점 한 끼 식사. 씹히는 느낌도 참 좋은데요. 그 음식의 정체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장순난 몸신을 도와준 첫 번째 먹을거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겁니까? 자, 어떤 겁니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뭡니까? 뭡니까? 초콜릿인가 봐요. 색 쉐이크 이런 이름을 달고 있는데요. 쉐이크? 쉐이크. 이건 뭔가요? 색깔 아주 아, 제가 그냥 개발한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네. 보랏빛이 나는 여자들한테 좋다 그래가지고 네. 자, 아로니아. 볼까요? 재료를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가 많네요. 정말 색깔의 멋진 재료들이 여기 있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하다가 하나하나 섞다 보니 이렇게 종류가 많아진 겁니다. 네. 그렇게 아로니아는 섞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솔직하죠? 예. 최근에 좋다니까 또 넣으셨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자궁암 변하는군요.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네.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변이 정말 좋아요. 진짜요? 그럼 이게 최고죠. 이런 면이 있나? 이 아로니아나 블루베리, 아로니아 초코베리라고도 하죠. 얘네들은 미국 타임지에서 아주 최고의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이렇게 선정된 그런 식품들입니다. 이 아로니아와 그 블루베리에는 들어있는 영양 성분은 바로 그 안토시아닌 그리고 폴리페놀 화합물들인데요. 이것들은 항산화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세포의 돌연변이를 막기 때문에 암의 재발도 막고 암 발생도 막고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인데요. 자궁암뿐만 아니라 유방암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성의 생식기를 따뜻하게 해서 특히 생리통이 있는 그 여성분들께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언제 드시는 거예요? 아침 공복에 먹어요. 공복에. 혹시 아침에 혼자서 드세요? 아니요, 가족 다요. 그러니까 맛도 좋을지 궁금하다. 만들어 보고 네. 또 저희가 그렇게 궁금해하시니까 시식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볼까요? 이게 아니라서. 놀라시는 것도 기쁘게 놀라신다. 연하랑 사는데 뭐. 우선 브로콜리 약간 데쳐가지고 저는 한 요 정도 넣어요, 아침에. 네 식구 먹을 거. 네 식구 네. 좋습니다. 네. 와, 혼자 그리고 먹을 이제 때는 파프리카는 네 식구. 색색으로 다. 노란색, 네. 빨간색, 야, 또 색색으로 주황색. 빨주노초, 파남포 뭐 다 들어가네. 그러니까 온갖 색깔이 너무 이쁜 거예요. 다 들어가니까. 네. 여기 그리고 당근. 날고 네. 좀 잘게 썰어서. 네. 당근. 그리고 사과는 항산화 거기에 엄청 좋대요. 네. 그래서- 껍질째. 네, 껍질째. 사과는 많이 넣어요. 그렇죠. 그래야 그리고 맛이 좋죠. 아마씨. 아마씨는 하루에 한 사람당 15g 이상은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법적으로 4인분이니까 다 넣고. 네. 들깨가루. 네. 들깨가루도 들깨가루 맛있는 넣고. 바나나 안 들어갔죠? 네, 바나나 좀. 네. 거. 저거를 그냥 생으로 먹으면 어때요? 그렇죠. 날로? 그렇죠. 그냥 또 아로니아. 근데 더 많은 거를 하나씩 저는 하나씩 다 저렇게 드시려면 국자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까지 들어가면은 재료가 헐. 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블루베리. 블루베리도 이렇게 많이 블루베리도 넣을까요? 그냥 먹으면 그래서 색이 이쁘구나. 너무 자줏빛으로. 네네. 물 대신. 유만 두유. 이 4인분 아침 색이 너무 예쁠 거예요. 이거로만 해서 아침 식사 끝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환자일 경우에는 사실 소화시키기가 어려우시니까 갈아 드시는 음식이 수월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유까지. 아이고, 재료 보니까 침이 꼴깍 넘어가는데요. 아이고. 나는 저렇게 많은 걸 보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색깔 너무 곱다. 예.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래서 와, 근데 일단 향으로는 채소의 느낌이 확 나거든요. 어머, 색깔이 네, 달라 맛있게. 진짜. 이거 먹으면 와, 이렇게 해서 배부르겠다. 이렇게 색색 그때그때의 조합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정말 빛깔 곱고 아름다운 색색 쉐이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 중에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당근인데요. 당근은 바로 땅 속의 보약이다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실제 당근에는 암 발생을 막아주는 베타카로틴 외에도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항산화 성분은 다양한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여성의 자궁암이라든지 유방암 같은 여성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파프리카가 지금 색별로 들어갔어요. 이 파프리카의 경우에는 색도 다양하지만 거기 들어있는 영양 성분도 굉장히 뛰어나서 우리가 보석 채소라고 색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영양도 좋기 때문에 보석 채소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색에 따라서도 이 맛도 조금씩 다르지만 효능도 조금 달리 볼 수 있는데요. 이 빨간색 파프리카에 들어있는 성분은 라이코펜 그리고 베타캐로틴이 함께 들어있는데요. 특히 이 라이코펜의 경우에는 정말 암세포가 생존하는 것을 조금 못하게 해주고 또 DNA 손상을 방지하기 때문에 새로운 암이 만들어지는 것도 방지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또 이 주황색하고 노란색 파프리카까지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은 비타민C 그리고 엽산, 철분이기 때문에 조혈작용에 뛰어난 영양 성분입니다. 향을 하면은 이게 과일 주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채소 냄새가 훨씬 나네요. 나죠. 그리고 이게 씹히는 느낌도 참 좋은데요. 아침에 이렇게 먹으면 티스푼으로 떠먹는 과일 요플레 있잖아요. 딱 그렇게 해서 애들 식사 대용으로 줘도 참 아침에?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야, 여기다 이거 배 부릅니다. 부를 것 근데 같아요. 예. 구수한 맛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해요. 그죠? 고소한 맛이. 한 잔 더. 예, 그쵸. 왠지 아쉽죠? 요거 한 잔 더. 네. 선생님 한 잔 더 드릴까요? 네. 네, 진짜 맛있어요. 난 이 잔 바닥을 혀로 핥은 건 처음이야. 혀도 안다. 아니, 혀가 여기 안 닿아요? 밑에까지? 내가 두루미야? 아주 인기 폭발입니다, 지금 보니까. 선생님 어떠셨어요? 되게 우리나라하고 딴 외국에서 이제 권고하고 있는 게 색깔별로 야채하고 이제 과일을 나눠 갖고 그 다양하게 갖고 한 150g에서 한 500g을 권하거든요. 저 정도 되면은 400cc 정도니까 400g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권고량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맛도 좋네요. 네. 진짜 소화도 잘 시키겠죠? 이게 갈아서 네. 먹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환자들을 위한 건강식이고 회복식이기도 하고 또 좀 여유가 되신다면 가족이 같이 즐기시면 좋을 만한 색색 쉐이크. 대박. 그래요. 너무 맛있어요. 예. 색색의 재료만큼이나 영양소도 고루 갖춘 색색 쉐이크 함께 만들어 볼까요? 베리류 열매, 색색별 채소와 과일, 들깨가루와 아마씨, 여기에 두유까지 10가지 재료를 넣어 모두 갈아주면 완성! 여기서 집중! 색색 쉐이크에 들어간 아로니아와 블루베리는 자궁암의 발병을 낮추는 항산화 성분이 뛰어나고 안토시아닌과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해 여성 질환에 특히 좋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재료, 채소류의 보석이라 손꼽히는 파프리카. 피를 맑게 하고 자궁 수축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색색 쉐이크 한 잔으로 몸에 좋은 영양소를 챙겨보세요. 한 잔 더 마시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장순난 몸신을 구한 또 오늘의 두 번째 음식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건가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잠시 후 이 음식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자, 그러면 장순난 몸신을 구한 또 오늘의 두 번째 음식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건가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병아리 카레입니다. 카레요. 네. 카레는 정말 좋아하시고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또 자기 자신만의 그 레시피로 이용을 하시는데 여기에 병아리 콩을 넉넉하게 네, 넣으셨군요. 네. 이건 또 어떻게 개발하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고기를 싫어하니까 카레에 고기가 넣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병아리 콩을 한번 넣어보자 했더니 의외로 맛이 좋았어요.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셨던 네. 분이 이제는 고기가 지금도 안 먹히세요? 네, 잘. 냄새가 맡기가 싫어요. 예. 그래서 병아리 콩 카레는 그냥 카레에다가 아마 병아리 콩을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들어간 네. 거 보면은 그냥 똑같아요. 예, 네. 브로콜리, 양배추, 감자, 당근 그리고 이제 향을 내기 위한 월계수 잎이 있고요. 양파, 카레가루, 요거는 강한 카레. 이게 강한 가루를 네. 더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삶아놓은 병아리 콩까지 네. 병아리 콩 카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냥 집에서 우리 주부들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대신에 이제 고기 대신에 강한 가루 조금 더 넣고 강한 가루가 조금 의외로 좀 쌉쌀해요. 그래서 저는 월계수 잎을 한 2개 정도 넣고 있어요. 아니 원래 카레 그 가루에는 강황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따로 네. 강황을 더 별도로 조금 더 넣으신 넣어요. 거예요? 네. 그게 뭐 자궁에 좋은 뭐 이유가 있나요, 그게? 강황이요? 네. 강황 되게 좋죠. 되게 강황. 좋은 음식이잖아요. 네, 누가 저 강황 속에 들어있는 게 사실은 커큐민이라는 맞아요. 성분인데 이 커큐민이 구강암이나 자궁 경부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또 밝혀졌어요. 미국의 에모리 대학의 알록 미슈라 박사라고 이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구강암 세포에다가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이렇게 감염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 커큐민을 다시 거기다 넣었더니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구강암이나 또는 자궁 경부암은 바로 이 커큐민 성분이 들어있는 강황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조리를 시작을 해볼까요? 저 그냥 맨 처음에 네. 제일 먼저 넣는 게 저는 그냥 그전에는 이렇게 기름에 볶아서 넣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그게 싫어서 네. 아, 그래서 그냥 좀 끓는 물에 네. 싫은 거 하지 마세요. 먼저 그냥 간단한 것부터 요게 폭 물러야 맛있더라고요. 당근은 네, 그래서 조금 당근이지 뭐. 먼저 당근 익히고. 넣고 조금 더 익히고 이상하게 저희는 이렇게 은연중에 무조건 카레는 일단 볶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끓이시고 있길래 숟가락은 내려놓고 말씀하세요. 먹을 줄 벌써 준비하는. 아니 일단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봤더니 물을 벌써 끓이시고 계시길래 카레를 하시는데 왜 물을 끓이시고 계시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 오늘은 이제 환자를 위한 네, 네, 방법이고 네. 또 건강을 위한 방법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아유 예쁘게 삶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그냥 있는 대로 다 놓았어요. 네. 양파, 감자. 네. 그러니까 이제 양배추하고 브로콜리를 넣고 그냥 정말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닥치고 나면 일단 바뀌는 것 같아요. 식단 자체가 어쩜 저렇게 건강 식단으로 저렇게 바뀌셨을까?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럼요. 내 몸매 바뀐 거 봐. 생각하니까 제가 또 병아리 콩을 항상 집에서 이렇게 찜을 해요. 불통에다 이렇게 찌면은 그게 한 2배로 불어나거든요. 한 30분 동안 쪄가지고 그걸 식혀서 항상 냉동실에 놓고 음식할 때 그걸 다 이렇게 여기저기에다가. 네. 그런데요, 병아리 콩을 꼭 쪄서 넣으셔야 돼요. 병아리 콩이 좀 두꺼워요. 껍질이 두껍고 단단해요. 그래서 찜통에다가 한 2, 30분 찌면은 꼭 밤처럼 맛있게 되더라고요. 아, 찌지 않고 찌세요? 찌어요.
월계수잎. 월계수잎. 네. 그러면 뭐 또 살짝 풍미가 더해지니까. 네.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저는 그냥 카레가루하고 강황가루 조금 넣어가지고 물에다가 이제 개가지고 그냥 놓았어요.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카레하고 같이 갭니까? 네. 마치 가족을 네. 먹이는 그런 주부의 마음으로 지금 저희를 위해서 그러네. 빈틈없이 지금 조리를 하고 계세요. 그러네요. 병아리콩 어떨까요, 김 교수님? 네, 이 병아리 콩은 미국 타임즈에서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이렇게 꼽는 것이 바로 이 병아리 콩인데요. 이 병아리 콩도 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물성 여성 호르몬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이 자궁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뭐 여러 가지 자궁암뿐만 아니라 자궁 내막을 튼튼하게 해서 여러 가지 자궁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먹게 되는 이 음식물을 통해서 먹게 되는 여러 가지 유독 물질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선택해서 드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맛있는 달큰한 냄새. 냄새가 아주 참. 네. 근데 이웃집에서 카레 하면 참 괴로울 때가 있어요. 자, 완성된 카레를 얹어서 카레밥, 병아리콩 카레밥을 야, 예쁘게. 어떻게 카레를 꼭 저기다가 저런 그릇에다가 뭐. 인도 카레. 콩까지 아주 몽글몽글 해갖고요. 카레. 아주 색깔 좋은 병아리콩 카레밥이 완성됐습니다. 이 강황은 그 해독 식단에 많이 사용이 되죠. 예전에 해독 주스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도 강황 가루를 넣어왔죠. 이 강황의 특징은 매콤하고 또 쌉쌀한 맛이 있죠. 이 쓴맛은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항염 효과를 나타내고요. 이 매운맛은 따뜻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이 냉하면 병이 온다 그랬잖아요. 혈액 순환이 안 되고 이랬을 때 생리통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자궁 운종을 비롯한 자궁 질환에도 이 강황을 널리 사용해 왔습니다. 자, 시식. 예, 먹어봐야죠. 아유, 이제. 그리고 이 콩이 씹히는 맛이 정말 고기가 안 들어가도 충분한 이 단백질 맛, 담백한 맛? 그죠? 그래도 나 고기 넣을 거야. 김치 좀 드실래요? 어머 깜짝이야. 갑자기 김치 생각이 나 막. 카레는 김치지. 송 박사님께 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식사 중이셔가지고. 아닙니다. 드십시오. 맛이 좋으시죠? 네, 좋네요. 야식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히 강황이 조금 더 추가가 되니까 그 쌉쌀한 맛은 뭐 틀림없이 이제 더 조금 세진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뭐 끝까지 이 카레 맛을 아주 뭐 계속 입에서 느껴지게 되니까 뒤에 물을 마셔도 여운이 좀 남네요. 그 건강을 생각을 한다면 이 정도의 그 노력과 정성을 가지고 만들어 보면, 그러니까 쌉쌀한 맛이 주는 당신의 건강,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꼭 먹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가을을 맞아서 센치해지시는 거 너무 지금 부인 자궁 지금 건강 너무 걱정하고 있는 거 같아요. 꼭 이번 달에 카레 식당을 하나 낼 것 같아요. 11년 내내 이렇게 눈물바람으로 사랑으로 곁을 지켜주셨던 남편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사랑 표현 자주 하시나요? 아니요.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이번 기회에 8개월 연하 남편에게 한 말씀 하시죠. 어떡하죠? 고맙다고 그러면서 한번 해봐요. 고마워요. 천만에. 그거 말고요. 이렇게 완치된 자체가 선물인데 뭐 항상 선물을 받고 있거든요. 네. 자,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네. 저 뽀뽀 한번 해주시고. 고마워. 네, 고마워요. 되게 부러워하신다. 아니, 또 어색하게 헤어지시는 거예요? 너무 와닿아요. 몸신의 건강을 되찾아준
자궁에 좋은 병아리콩 카레입니다. 병아리콩 카레에 들어가는 재료를 준비해 볼까요? 팔팔 끓는 물에 각종 채소와 병아리콩까지 넣고 푹 삶는데요. 카레가루를 넣기 전 카레가루에 강황가루 한 스푼을 넣어 걸쭉하게 섞어줍니다. 강황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억제해 자궁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하다는 사실. 그리고 병아리콩. 병아리콩은 면역 기능을 높여 암 발병률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자궁 내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자궁암과 자궁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병아리콩은 껍질이 두꺼워서 조리하기 전 20-30분 쪄주면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데요. 당신의 자궁 건강, 병아리콩 카레로 지켜보세요. 2016 몸신 대기획 암 명의에게 듣는다 오늘 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궁암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저희에게 정말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전해주셔서 우리 송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그 자궁 건강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마무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환자한테 이제 권할 때 가장 보편적인 게 그 가장 정확한 예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 건강한 식생활 습관하고 그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 항상 본인 몸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본인 몸에서 어떤 그 생리의 변화에 대한 거를 항상 관찰하고 그리고 끝으로는 그 건강검진을 체계적으로 받고 그리고 그 산부인과 접근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증상이 있을 때마다 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떠셨어요, 조학경 씨? 저는 오늘 산부인과 가는 거를 절대 두려워하고 창피해하지도 말아야겠다. 사실 그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여성분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인식부터 우리가 전부 빨리빨리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너무 유익했습니다. 네. 이신 씨 정말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했어요. 맞습니다. 정말 저도 저지만 제가 이걸 알고서 너무 기쁜데요. 한편으로 가족들은 이걸 보고 조금 걱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엄마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제가 오늘부터 매일 카레를 해주더라도 먹기를 가족들한테 걱정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몸신이다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12명이 발생을 하고 11명이 돌아가시는 암이 췌장암. 인류 최악의 암이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너무도 모르고 있는 암, 생존율 8%의 벽을 넘어라 췌장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조 증상은 전혀 없었고 그 전조 증상은 배고픔, 허기짐. 몰라요. 아무 현상이 없다니까요. 췌장암은 무서운 병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포 자체가 악성이라는 거죠. 빨리빨리 자라고 빨리빨리 전이가 된다. 수술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떨 때는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암 수술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아이고야. 주위도 제가 사서 내려오고 뉴스도 다 쓰고 부모한테도 잘하고 이랬는데 저걸 어디로 그만 7년 후에 찍은 CT상에 아무 이상 없이 췌장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던 그 비법의 밥상을 너무 간단한데? 연근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밥알 아닌 것 같은데요? 무 같아요, 무. 하나, 둘, 셋. 저도 한번 환자들한테 한번 권해봐야 돼요.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여성 청결제 질경이 플러스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엔지캠 생명과학에서 면역 조절 록피드를,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